서울이 움직이고 있다. 하루의 교통인구 1200여만 명이 넘는 대도시 서울. 사람과 차량으로 서울은 만원이 된 지 오래다. 이처럼 많은 교통인구를 수송하는 서울의 노면교통은 날로 그 혼잡을 덜가고 있는 실정이다. 특히 1200만이 넘는 교통인구 중에서 그 94% 이상이 도로교통수단인 자동차를 많이 이용하고 있어서 도심지의 교통 혼잡은 더욱 가중되고 있다. 이와 같은 수도 서울의 교통난을 해결하기 위해 만든 지하철 1호선은 지금 하루에 70여만 명을 수송하고 있어서 그 능력의 한계점에 이르고 있다. 이에 박 대통령께서도 지하철 2호선의 조기 건설을 여러 차례 독려했다. 1978년 3월 9일 지하철 2호선의 강남 구간 기공의 버튼은 눌러졌다. 정부에서도 많은 관심을 가지고 공사를 독려했다. 지하철 본부에서도 치밀한 계획 아래 완전한 공사를 목표로 모든 힘을 경주했다. 서울의 교통난을 구체적으로 해결하기 위한 지하철 건설의 기본 계획을 보면은 이미 완공돼 운행 중에 있는 1호선은 청량리에서 서울역까지의 9.54km로서 수도권 전철의 인천, 수원 성북과 연결 운행되고 있다. 그리고 현재 건설 중에 있는 2호선은 시청 앞에서 을지로, 잠실, 강남, 영등포, 합정동, 신촌, 아현동을 거쳐 시청 앞에 이르는 48.8km의 순환 노선으로서 지하철 건설 계획의 기본 노선이다. 3호선은 벽지에서 구파발, 독립문, 돈화문, 회계로, 충무로, 장충동, 금호대교, 신사동, 서초동, 양재동까지 30km를 계획하고 있고 4호선은 상계동, 창동, 미아리, 도남동, 삼선교, 개화동, 서울운동장, 퇴계로, 서울역, 삼각지, 용산, 동작대교, 사당동을 거쳐 과천에 이르는 27km를 계획하고 있으며 5호선은 김포에서 물레동까지 그리고 천호동에서 잠실역을 거쳐 성남시에 이르는 27km를 2호선과 연결되도록 계획하고 있다. 이상 5개 노선의 총 142.34km가 계획대로 80년대 중반까지 완공되면 서울의 대중교통수단은 지하철 중심으로 바뀌게 될 것이다. 2호선의 세부 건설 계획을 상세하게 알아보면 1단계 공사로 차량기지에서 성수, 화양, 구의, 강변역을 지나 잠실 철교로 한강을 건너 성내까지는 지상 고가 구조로 하고 잠실역에서부터 지하로 들어가 대운동장역 앞까지는 1980년 중에 개통해서 1호선과 연결 운행할 계획이며 삼성, 역삼, 서울교대 앞, 방배, 사당, 낙성대, 봉천, 신림역까지 17km는 지하 구간이며 신대방역부터는 다시 지상으로 나와 공단역, 신도림역까지는 지상 구간 그리고 다시 물레역에서 당산 5가까지는 지하 구간이며 당산철교로 한강을 건너면은 다시 합정동 로타리에서 지하로 들어가 동교동, 신촌, 서서문, 시청 앞 을지로, 신당동, 한양대학교 앞을 지나 성동교와 성수역에서 연결돼 순환선으로 운행되게끔 총 43개 역을 만들어 1983년 말에 준공 운행될 계획이다. 여기는 성동구 군자동에 자리 잡은 지하철 차량기지. 모든 전동차의 수리와 검사를 맡아 하는 곳이다. 1호선에서 2호 순환선으로 진입하려면 이곳을 지나서 중량천을 건너야 한다.
240m의 이 중량천 다리를 건너면은 지상 고가 구간인 성수역 공사 현장에 이른다. 성수천을 복귀한 이곳에다 T자형 교각을 2층으로 세워서 2호선의 을지로선이 1호선의 차량기지에서 2호선으로 들어오는 선로와 접속되는 곳이다. 지질이 연약한 곳이다 T자형 교각을 세우기 위해 기초 말뚝을 박은 다음 기초의 넓이대로 철근을 완벽하게 엮어맨 후 콘크리트를 타설해 넣는다. 이때 특히 주의할 것은 콘크리트 사이에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하는 일이다. 그리고 기둥이 될 부분에 철근을 조립하고 거푸집을 만든 다음 콘크리트를 타설한다. 기둥 공사 다음에는 교각 양쪽 T자형 날개 모양을 만드는 공사가 시작되는데 지상의 전철 구간의 고가 교각 사이의 평균 거리는 20m이다. 이때 고성능 콘크리트 펌프차를 이용하면 1분간의 콘크리트를 약 5 내지 6 입방미터나 처리할 수 있어서 많은 인력과 시간을 절약할 수 있다. 이렇게 T자형 교각이 완성되면 그 위에 콘크리트 빔이나 철제 빔을 올리고 슬라브 공사를 하게 된다. 고가 교량 공법에는 여러 가지 구조 형식과 시공법이 있는데 제일 먼저 기초 말뚝을 박은 다음 기초 덮하기를 한다. 그 다음에 확대 기초 콘크리트를 타설하는 것이다. 교각의 기둥과 날개 철근을 조립하고 나면은 부채 콘크리트를 친다. 교각의 기둥과 날개가 완성되면은 상부용 BC빔을 크레인으로 들어올린 후 그 위에 상판 콘크리트를 타설한 다음 레일을 깔고 전차가 다니게 되는 것이다. 교각 공사와 함께 진행된 고가 정거장. 1차 개통전은 지상 고가 구간의 고가 정거장은 성수역, 화양역, 구의역, 강변역, 성내역 등 5개이다. 강변역에서 한강을 건너는 잠실 철교공사. 길이가 1270m, 폭이 18m인 이 다리에 50개 교각을 세우기 위해 많은 잠수부가 동원돼서 우물통 공사를 하고 있다. 때로는 갑작스런 홍수 때문에 이제까지 해온 일이 허사가 될 때도 여러 번. 그러나 하고야 말겠다는 끈질긴 노력으로 거센 자연의 힘도 이길 수가 있었다. 홍수가 휩쓸고 간 자리에서 다시 공사를 시작하고 홍수가 지나가면 또 공사. 거대한 자연의 힘도 인간의 집념을 휩쓸어 가지는 못했다. 뿐만 아니라 한겨울의 추위 속에서도 공사는 계속됐다. 눈이 오고 귀를 에이는 모진 강바람을 이기려는 건설의 고동. 여기는 잠실 철교를 지나 잠실 로터리에 이르는 곳. 지상으로 달리던 전동차가 커브를 돌면서 지하로 들어가는 곳이다. 지하로 들어간 후 첫 정거장인 잠실역 공사장. 개짝식 공법으로 처음 흙을 파내기 전에 H파일과 Z파일을 박는 공사가 한창이다. 설계도를 보며 의논하는 감독관과 기술자들. 쇠말뚝을 박은 다음에 포크레인으로 흙을 파낸다. 흙을 파냄과 동시에 양쪽의 흙이 무너지지 않도록
쇠기둥 사이에 나무 판자 즉 토류판을 끼운다. 일 호선 건설을 경험으로 2호선 건설이 순수한 우리 자본과 우리 기술로서 이루어지는 데 대해서 모두가 큰 자부심과 긍지를 가지고 일하고 있다. 토류판 작업과 함께 양쪽 쇠기둥을 가로로 버텨주는 버팀보 작업을 한다. 지역에 따라 많은 지하수가 생겨나서 공사에 상당한 어려움을 주는 곳에서는 보통 펌프로 물을 뽑아내거나 땅속에 파이프를 여러 개 박아서 한꺼번에 많은 양의 물을 펌프로 퍼올리는 월포인트 공법으로 지하수 위를 낮추어 집안을 안정시키면서 본공사를 해나간다. 잠실아파트 주위의 모래층 땅에서는 부근의 아파트 건물이 안밀 침하하는 것을 막기 위해 묽은 시멘트를 땅속에 밀어 넣어서 집안을 안정시키는 그라우팅 공법을 쓰기도 했다. 이와 같은 개짝식 공법의 지하 맨 아랫바닥에는 우선 10cm 정도의 두께로 기초 콘크리트를 한 후 방수 작업을 한다. 그 위에 콘크리트 터널 구조물의 밑바닥이 될 부분에 규격에 맞게 철근을 튼튼하게 조립한다. 조립이 완료된 철근과 함께 두께가 무려 45 내지 70cm나 되는 밑바닥 본 콘크리트를 타설하게 된다. 밑바닥 공사에 이어서 구조물의 기둥을 세운 다음 상판 즉 천정 공사를 하게 된다. 콘크리트 구조물 상판 철근 조립. 그 위에 네미콘으로 콘크리트를 부어 넣는다. 이때에도 부어 넣는 콘크리트 사이에 빈 공간이 생기지 않도록 주의해야 한다. 지하 구조물이 완성되면은 그 외벽의 방수를 위해 홀탈, 방수 기름종이, 시멘트 몰타를 차례로 바르고 다시 벽돌을 쌓아 올린다. 이렇게 외부 방수 공사가 끝나면은 판에 어떤 흙을 다시 넣어 덮는다. 흙을 다시 덮은 후에 도로의 노면을 정리하면은 지하철 공사의 토목 공사가 완료되는 것이다. 이처럼 완공된 지하 터널의 구조물에는 침목과 레일, 전기공사와 소규모의 건축공사가 남아있는 것이다. 오픈 카팅, 즉 개착식 터널 공법은 지하철 공사의 가장 일반적인 공법이다. 이 공법은 땅에서 수직으로 판을 해가는 공법으로 첫째 흙막이 말뚝을 받고 노면을 복공한 다음 흙을 파내고 구조물을 만들어 넣은 다음 그 위에 다시 파낸 흙을 되메운다. 다음에 복공한 노면을 철거한 다음 처음에 박은 흙막이 말뚝을 빼고 노면을 복구하여 차량이 다닐 수 있게 하는 순서로 공사가 진행된다. 여기는 서울 종합운동장 앞에 한천을 가로지르는 콘크리트 구조물 공사장. 해란로의 개착식 공사장.
강남구 서초동과 서울교대 앞의 공사 현장. 많은 중장비가 동원돼서 공사가 진행되고 있다. 방배동의 공사 현장. 때로는 가교를 놓아 교통을 원활하게 하고 비가 오면은 천막을 덮어 흙의 유실을 막으며 본공사를 하기도 한다. 서초동과 방배동을 잇는 터널 공사장. 공사 전 효령대군 사당인 총권사 앞의 모습과 공사 중인 현재 모습을 비교한 것이다. 여기는 사당동 공사장. 주위에 민가가 있어서 어려운 공사를 하고 있는 곳이다. 여기는 사당동 내거리에 지하철 3호선과 연결되는 곳에서 가까운 공사장이다. 여기는 봉천 4동 공사장. 이곳에서도 봉천동 고개를 터널 공사로 넘어가는 난공사를 하고 있다. 이 터널은 2호선 중 가장 긴 터널 공사로서 760m로 높이 10.8m, 폭 5m씩을 하루에 4m씩 파들어가고 있다. 산악식 터널 공법은 터널의 단면을 상하부로 나누어서 수평으로 구를 뚫어가는 방법인데 상부의 반단면을 뚫으면서 버럭, 즉 파낸 흙과 돌을 실어내는 한편 강철 아치 지보공을 1.2m 간격으로 설치한 다음 1차 라이닝 콘크리트, 즉 복공을 한 후에 다시 하부의 반단면을 뚫어내어 하부 1차 복공을 한 뒤 그 위에 방수층을 만들어 2차 복공을 하는 공사이다. 한치의 오차도 허용치 않는 모든 공사가 국내 기술진만으로 이루어지고 있다. 이는 국내 토목, 기계, 전기 등의 모든 기술을 향상 연마할 수 있는 기회이기도 하다. 여기는 공군사관학교 뒤편에 있는 도림천. 도림천 한가운데 T자형 교각을 세우는 고가 전철 구간의 공사 현장. 구로공단 입구 20m마다 한 개의 교각을 세우기 위해 한강 교량처럼 우물통을 땅속의 안반까지 내려가게 하여 교각을 세우는 공사. 서울의 균형된 발전을 위해 건설되는 이 지하철 공사는 수도권의 대중교통난을 해소할 뿐만 아니라 도시의 공해방지, 공간 이용의 극대화를 위한 지하교통시설의 확충과 비상시 수도권 안보를 위한 지하시설로 활용할 수 있으며 도시 중심부의 기능 및 인구를 외곽지대로 분산하는 등 많은 효과가 뒤따르고 있고 지하철과 전철을 연결함으로써 수도권의 수송을 원활하게 하는 이점이 있는 것이다. 오늘도 일하고 또 일하는 사람들, 찬바람 몰아치는 눈보라 속에서도 불볕 내려쬐는 삼복더위 속에서도 칠흑 같은 밤 억수같이 퍼붓는 폭풍우 속에서도
서울의 지하철 건설은 계속되고 있다. 하고야 말겠다는 굳은 의지가 담긴 얼굴과 얼굴들. 이들이 열심히 일하는 이곳에서 서울의 지하철 2호선이 달릴 날도 멀지 않았다.